자, 파이썬 시작하기 9번째 시간 외부 모듈하고 예외 처리 요걸 해볼게요. 이제 외부 모듈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만의 모듈을 또 만들고 싶을 거예요. 자, 그것도 이제 다음번 시간에 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외부 모듈 쓰는 법 해볼게요. 파이썬으로 코딩 하다 보면 외부 모듈 없이 코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좋은 외부 모듈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모듈들 좋은 걸 갖다 쓰는 것도 실력이죠. 그래서 자, PIP 쓰는 거, 이제 이거는 파이썬 패키지 인덱스라고 부르는데, 이제 패키지 매니저예요. 패키지라고 하는 건 뭐죠? 모듈들을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PIP 여러분들 커맨드 창에서 한번 써볼게요. 자, 클리어. 자, 헬로 폴더네요, 저는. 자, PIP라고 한번 그냥 땅 때려볼까요? 뭐라고 나오나? 그럼 이렇게 잔뜩 나옵니다. PIP 명령이. 자, PIP 커맨드 옵션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기에 인스톨도 있고요. 다운로드도 있고, 언인스톨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우리 하나씩 배워볼게요. 리스트랑 인스톨이랑 언인스톨만 아셔도 돼요. 자, 리스트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 목록이겠죠. 그 다음에 인스톨은 설치할 때 쓰는 명령. 그 다음에 언인스톨은 설치된 건 내가 잘못 설치한 거야. 그래서 지우고 싶을 때 쓰는 명령. 이 정도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공부하시든지 하실게요. 자, PIP 리스트 한번 볼게요. PIP 리스트. 자, 했더니 저는 이렇게 있고요. 여러분들 아마 조금 다를 겁니다. 저하고 몇 가지 없는 게 있고 차이가 조금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리퀘스트. 오늘 쓸게 우리가 리퀘스트랑 뷰티풀 숲 요거 두 개 쓸 거예요. 자, 그래서 PIP 인스톨 모듈명 쓰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내 PC에 파이썬 2점대랑 3점대가 두 개가 설치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그렇거든요. 제 PC가. 2점대를 아직 못 버리고 있는 이유가 2점대에서만 도는 모듈들이 아직 있어요. 몇 가지. 자꾸 이제 버전업 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못 버리고 있는데 저 곧 버릴 겁니다. 그 다음 PIP env라고 하는 거는 이제 PIP를 얘 환경까지 더 만들어 주는 거고요. 나중에 패키지 만들 때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십시오. 그래서 파이썬 3가 2랑 3가 깔려 있을 때 3로 설치하고 싶으면 요걸로 설치하면 파이썬 3의 컨텍스트에 깔리는 거고, 그냥 PIP로 쓰면 파이썬 2점대가 디폴트이기 때문에 2점대로 깔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3밖에 없죠. PC에 3밖에 안 깔았죠. 그럴 때는 그냥 PIP만 쓰시면 3이에요, 그건. 자, 그리고 참고로, 내부 모듈 저번에 했었는데, 우리가 모듈, 내가 만든 소스의 모듈, 그거를 뭐 여러 줄 라인 해가지고 제가 시스템.패스라는 거에 있는 라이브러리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쯤에서 한 번 더 정리하고 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import sys 해가지고 sys.pass 이렇게 이것도 보기 힘드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은 어떨까요? for로 한번 sys.pass 우리가 배운 걸 써먹으면 print i 이렇게 쓰면 좀 잘 보이죠? 자, 이러면은 지금 현재 내가 실행한 폴더 나오고요. 저는 파이썬의 TTT라는 게 이게 우리는 지금 파이썬 테스트의 헬로래요. 저는 지금 테스트의 헬로에 있고요. 파이썬 TTT라는 것도 제가 모듈로, 이거 제가 만든 모듈인데 등록해 놓은 거예요. 테스트로.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 만드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어떤 프로젝트 할 때 기존에 만들어 놓던 좋은 모듈들은 내가 또 써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모듈화 시켜가지고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디폴트죠. 파이썬 37.zip. zip 안에 뭐가 들어있을 거고요. 37 들어있을 거고, lib 들어가 있을 거고,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요거를 요렇게 보시면 지금 파이썬 명령으로 우리가 지금 봤지만,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파이썬, 제가 안 써놨는데, -m 사이트라고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현재 사이트, 아까 제가 컨텍스트라고 표현했는데, 이 파이썬 3의 사이트, 파이썬 2의 사이트, 3의 사이트 이렇게 있는데, 저는 3.7의 사이트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쳐보십시오, 화면에. 그러면은 더 이쁘게 나오죠. 보기 편하게. 아까처럼 소스 코드로 안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환경 변수로 아예 잡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저번같이 우리가 막 한 단계 위에 있는 모듈 부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것처럼 하는 게 아니고 아예 패스를 걸어 놓으면 돼요. 저 한번 볼까요? 저는 리눅스니까 메시 프로파일의 프로파일 보면 여기에 파이썬 패스라는 환경 변수를 씁니다. 환경 변수 써서 이렇게 아예 등록을 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워크스페이스에 파이썬 아래에 ttt 요 폴더는 어떻게 돼요? 그냥 부르면 되는 거예요. 내가 편하게. 그리고 윈도우는
윈도우는 파이썬 설치된 폴더 있죠. 여러분들 파이썬 폴더 아래에 lib라는 폴더 아래에 사이트 패키지.pth라는 파일에다가 아까 같이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요거는 나중에 윈도우 한번 같이 해봅시다. 지금 제가 맥 환경이라서. 자, 뷰티풀 숲은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요. 가장 많이 쓸 외부 모듈이라고 그랬죠, 제가. 뷰티풀 숲이랑 리퀘스트 두 개, 요 두 개만 딱 공부해 보겠습니다. 아주 유용한 모듈들이 많아요. 저는 아마 10,000분의 1도 모를 겁니다. 1000분의 1도. 자, 먼저 뷰티풀 숲 홈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자, 뷰티풀 숲 홈페이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모듈스러운 홈페이지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은 이걸 읽는 게 가장 좋고요. 현재는 뷰티풀 4점대인데 3점대를 쓰는 분들도 아직 많습니다. 프로젝트들도. 우리는 이제 4점대로 작업을 할 거고요.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다른 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pip install beautiful soup 4. 4점대를 쓸 거니까 4라고 붙여주는 거예요. 안 붙여주면 아마 3가 깔릴 거고. 자, pip install beautiful soup 4 엔터. 자, 이거 너무 길다 하신 분들은 bs4라고 깔아도 될 거예요. 요거 다 하신 분은 pip install request도 깔아볼게요. 자, 3도 있는 분은 3 붙여주시면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우리 3만 있으니까 이제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설치 확인해야 되겠죠? 자, pip show beautiful soup. 요거를 한번 때려보면, 자, pip에 show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듈이 어떻게 돼 있나, 어떤 정보를 갖고 있나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네임, 자, 공식명을 아셔야 되죠. 모듈 공식명. 자, 그 다음에 required by bs4라고 되어 있네요. bs4도 아마 깔렸을 거예요. 그래서 bs4라고 깔아도 아마 둘 다 같이 깔리는데, beautiful soup 4를 깔면 얘도 뭐죠? 자동으로 깔렸나요? 아까 pip 리스트였죠? pip 리스트 한번 해볼게요. 혹시 몰라서 걱정이 돼서. 이 bs4 있나요? 예. 자, 이 required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얘를 꼭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럼 제가 모듈 A라는 모듈을 만드는데 거기에서 제가 뭐 다른 모듈을 막 갖다 썼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required에 그걸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같이 깔립니다. 자, 그 다음 버전 4.3 이거 서머리 스크린 스크래핑 라이브러리. 이제 우리 HTML 스크래핑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긁어오는 거예요. 자, 이분이 저자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은 요렇고요. 그 다음에 MIT 라이센스, 아파치 라이센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파치 라이센스는 여러분들의 제품에 포함시켜도 되는 거고요. MIT 라이센스는 그냥 오픈소스니까 쓰는 건 상관없지만 이걸 가지고 무슨 제품화하면 안 됩니다. 그거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자, 로케이션 나오네요. 드디어 이 모듈이 어디 깔렸나요? 자, 여기 깔렸네요. 사이트 패키지스에 깔렸죠? 자, 그렇게 해서 깔린 거 확인하고요. 또는 이제 파이썬 쳐서 파이썬 매트릭스에서 임포트 해보면 되겠죠. 임포트 해가지고 에러 나시면 잘못 깔린 겁니다. bs4 이제 bs4라는 그 패키지 안에 beautiful soup 4라는 거예요. 그래서 from이겠죠, from. bs4 안에 import beau beautiful soup. 자, 클래스 이름이 beautiful soup이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에러가 안 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pip 리스트 했을 때 bs4를 꼭 요구하기 때문에 beautiful soup이 bs4가 깔려 있어야 되고 안 깔려 있다 없다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pip install bs4 이렇게 해서 엔터 딱 치시면 돼요. 그럼 bs4가 깔립니다. 자, 이 beautiful soup이 뭐 하는 거냐면 이제 웹사이트 우리 뭐 네이버닷컴이든 구글닷컴이든 이런 사이트를 들어가서 내가 그 사이트의 소스를 가지고 그러니까 HTML을 가지고 받아지는 건 HTML이죠. 그 HTML 받는 거는 리퀘스트가 하고요. 그 HTML을 분석하는 게 뷰티풀 숲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HTML에서 그 필요한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죠.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이걸 실제로 해보기 전에 HTTP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HTTP는 여러분들 브라우저랑 웹서버라고 하는 서버 있죠. 그 사이에 서로 통신하는 프로토콜입니다. 프로토콜이라고 하면 뭐죠? 이제 약속된 말들이죠. 약속된 어떤 프로토콜이에요. 내가 A라고 부르면 너는 반드시 B라고 불러라 라고 하는 그 약속된 걸 프로토콜. 리퀘스트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제가 적어봤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상식적으로도 알고 계시면 좋고요. 리퀘스트라고 하는 거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서버로 가는 걸 말하는 거고요. 리스폰스는 반대로 응답이겠죠. 그럼 제가 뭐라고 요청했으면 서버는 나한테 응답을 줄 거예요. HTML을 주든 뭐 JSON을 주든 뭐가 됐든. 헤더와 저희가 이제 여기 get, post 다 묶어서 얘기할 건데요. 쿠키 세션 다 묶어서 인벨롭이라고 있어요. 편지 봉투.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서버가 하나 있어요. 이거 웹서버라고 합시다. 웹서버. 이 웹서버가 있으면 사용자들은 집에서 브라우저로 통신하죠. 제가 여기 PC입니다. 제가 그린 PC 브라우저를 띄워놓고 자 서버한테 예를 들어서 네이버닷컴이라고 우리가 https 구글닷컴이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요청을 하면 얘는 구글 페이지를 열어주죠. 나한테. 그때 내려오는 건 뭐죠? HTML 텍스트가 내려와요. 그 HTML 텍스트를 그냥 일반 텍스트인데 그거를 브라우저가 크롬이면 크롬, 인터넷 익스플로러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얘들이 이 HTML을 파싱해서 저번에 파싱이란 말 나왔었죠. 파싱 해가지고 그 이미지면 이미지대로 글씨면 글씨대로 해가지고 이쁘게 띄워주는 거예요. 여기 이제 HTML 뿐만 아니라 사실은 CSS도 있고요. 자바스크립트라는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한 번에 내려와요. 그래서 이 요청을 보내는 걸 뭐라 그러죠? 리퀘스트라 부르고 응답을 주는 걸 리스폰스라고 불러요. 근데 이 요청을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걸 그냥 이렇게 말하면 쉽지만 실제 모양은 어떻게 돼 있냐면 편지 봉투라고 생각하십시오. 편지 봉투 이렇게 크죠. 이 편지 봉투 속에는 뭐가 들어있죠? 편지지가 들어있습니다. 편지지가 이렇게 들어있고 편지지의 내용이 이렇게 써져 있는데 제가 여기 뭐 편지 내용이 있나요? 구글닷컴 부를 때? 없죠. 뭐만 있어요? 주소만 있습니다. 이 주소를 어디다 쓰면 돼요? 수신자한테 쓰면 되죠. 이제 우리는 주소를 여기 http라고 봉투에다가 이렇게 쓰면 어때요? 그 위치로 가는 거예요. 날아갑니다. 이걸 어떻게 날아가는지 정말 궁금하죠. 그건 조금 이따 제가 네트워크 장비 얘기하면서 잠깐 해드릴게요. 어쨌든 일단 http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여기 편지 봉투에다가 실어 보내는데 편지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봉투만 딸랑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서버는 나한테 답장을 주겠죠. 그걸 리스폰스라고 하는데 답장을 그대로 줍니다. 답장은 이게 아니죠. 누가 되겠어요? 발송자가 되겠죠. 발송자 이게 수신자고 수신 자 발신자는 누구죠? 내 PC겠죠. 모든 PC는 뭘 가지죠? 예, 주소를 갖습니다. IP라는 거. 근데 이 IP는 내부 IP예요. 자, 이 IP 얘기하자면 또 한참 걸리는데 어쨌든 IP를 갖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PC 보면 192.168.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19168로 시작되는 거는 내부 IP라고 불러요. 그럼 서버도 IP를 갖겠죠. 서버도 IP가 있는데 얘는 뭐 19168이 아니고 다른 값을 갖습니다. 뭐 210.뭐뭐점 이렇게 국가마다 이렇게 범위가 있고요. 이 IP도 지금 다 고갈이 돼가지고 IP v6 뭐 이런 게 나오고 있죠. 이게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여기 최대로 255밖에 안 돼요. 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255. 그럼 255 곱하기 255 곱하기 255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중에 19168은 또 로컬로 빼놨어. 그러면은 점점 이게 줄어들겠죠. 서버 대수만큼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요런 게 생긴 겁니다. 왜냐면 세탁기도 IP를 갖고요. TV도 IP를 갖고요. 다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IP가 부족하기 때문에 IPv6라는 게 이제 나와서 이걸 999까지 써보자. 이렇게 된 거죠. 어쨌든 그 IP를 갔는데 얘도 IP가 있고 나도 IP가 있어요. 근데 이 IP를 외우기 힘들죠. 우리가 구글닷컴이라고 치면 되는데 210 이렇게 치면 돼요. 브라우저 상에. HTTP 여기다가 IP를 쳐도 갑니다. 근데 이 IP는 외우기 힘드니까 우리가 구글닷컴이라고 도메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글닷컴이라는 요만큼을 도메인이라고 부르고 요거는 프로토콜이라고 부르죠. 자, 요거는 HTTPS가 붙어있기 때문에 HTTP인데 시큐어 레이어, 시큐어 라인으로 암호화된 라인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고 자 어쨌든 발신자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발신자는 얘기를 하고 가야 되겠네. 자 여러분들 PC가 이제 우리가 사무실 PC를 예를 들어 봅시다. 사무실은 여러 PC가 있죠. 근데 요 PC는 어디에 물려 있죠? 스위치라고 하는데 물려 있어요.
스위치 또는 옛날에는 뭐죠? 스위치. 옛날에는 허브라고 하는 장비가 있었어요. 거기에 랜선이 막 잔뜩 꼽혀 있었죠. 우리 전화선 옛날 그 2차 대전 시절에 전화선처럼 막 이렇게 누가 교환원이 꼽아주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스위치가 있어요. 이렇게 따다다 구멍이 있고요. 이 구멍에 랜선이 딱딱딱 꼽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랜선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PC에. 그럼 와이파이는 무선 공유기가 이제 요 선 하나를 따가지고 여기다가 무선 공유기를 달면 요 무선 공유기가 와이파이 역할을 하는 거죠. 또는 이 스위치 장비 자체가 와이파이가 될 수도 있죠. 네. 여기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어쨌든 내 PC가 여기에 물려져 있는데 여기에 10대가 물려 있다고 칩시다. 10대의 컴퓨터가 있어요, 사무실에. 그러면 이 IP들은 다 다르죠. 19268 0에 1이면 너는 옆에 있는 사람은 0에 2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외부에 나가는 IP는 어떨까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IP가 서버에서 바라보는 IP는 여러분들 다 똑같습니다. 왜? 이 스위치의 IP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게이트웨이라고 하거든요. 용어를 최대한 안 쓰고 싶은데 자꾸 나오네요. 이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입출구 되는 그 경로가 있어요. 이게 스위치가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스위치 위에 라우터라고 있습니다. 라우터라고 하는 장비가 있는데 이 라우터가 제일 바깥쪽에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SK를 쓴다 그러면 SK가 라우터를 제공하는 거죠. 집에서 SK 뭐 KT를 쓴다면 KT가 라우터를 제공하는 거고, 이 스위치는 어디 있죠? 아파트다 그러면 아파트 옥상에 이렇게 있죠. 옥상이나 지하에 이렇게 돼 있고 각 호실마다 이렇게 선을 따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터넷 좀 설치해 주세요 하면은 아저씨가 와가지고 여기 있는 거에서 선 하나 따주는 거예요. 이미 선은 다 따놨어요. 방마다 집집마다 다 아파트 공사할 때 따놓는 집도 있고. 이제 어쨌든 그 선만 연결하면 끝나는 거죠. 이 선에다가 뭘 다른 거예요? 공유기 하나 달아놓고 가는 거죠. 그래놓고 이 IP는 이제 서버에서 관리를 하니까 이제 열어주는 거죠. 서버에서 통합 관리하니까.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바깥쪽에는 이제 라우터라는 게 있고, 라우터 타고 가면 라우터끼리는 또 통신합니다. 자, 구글닷컴이 미국 저기 어디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제일 바깥쪽에 나가는 라우터가 얘 라우터를 찾아요. 뭘로? IP로 찾아서 들어가면 이 라우터는 한 개의 IP를 수렴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개의 IP를 수렴합니다. 서버가 100대면 100개의 IP를 수렴하겠죠. 서버 100대가 전부 공인 IP 또는 외부 IP라고 그래요. 공인 IP, 외부 IP. 여기서 그럼 이 IP는 무슨 IP예요? 내부 IP가 아니고 공인 IP가 되겠죠. 그래서 공인 IP를 가지면 내가 어디서도 부를 수가 있어. 그래서 근데 요거는 접근 못하죠. 우리 집에서 회사 PC 접근할 수 있어요? 바로는 못하죠. 이 IP는 내부 IP이기 때문에 요 스위치만 알고 있는 IP예요. 그럼 이걸 타고 나가서 쭉 가서 미국에 있는 라우터를 통해서 구글 서버에 접속을 하죠. 구글 서버도 마찬가지로 스위치 다 있겠죠. 라우터랑 스위치 요즘에 합쳐서 나오죠. 장비가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 어쨌든 여기에 서버가 붙여져 있어요. 이 서버에서 어떤 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해서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이랑 통신할 때 네트워크 타고 갈 때 중국이나 미국을 갈 때 어디를 거쳐서 가죠? 이렇게 중국으로 바로 넘어가면 정말 좋겠는데 이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 갔다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사람하고 제가 예전에 무슨 스카이프나 카카오 이런 거 할 때 보면 여기선 되게 빠른데 여기선 늦죠. 요 라인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니까 바다를 이렇게 건너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라우터 개념을 좀 아시겠죠? 어떻게 내가 미국에 있는 서버에 구글 서버에 내 브라우저가 가는지 대충 그려지시나요?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네트워크 장비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알면 좋거든요. 자, 어쨌든 발씨는 요 스위치 IP에 그거고, 그 얘기 안 했네요. 이렇게 똑같으면 그러면은 어떻게 내 PC를 구별합니까? 옆에 있는 컴퓨터랑 내 컴퓨터랑 어떻게 구분하죠?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컴퓨터에는 뭐가 꽂혀 있죠? 랜 카드라고 하는 우리가 네트워크 카드가 꼽혀 있죠. 그 네트워크 카드에는 맥 어드레스라는 게 있습니다. 맥 어드레스는 유일키예요. 그래서 16진수 이제 뭐 AF 뭐 9B 몇 개인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하여튼 이런 식의 아주 긴 코드를 갖고 있어요. 이거는 세계 유일키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카드는 나올 때 이 맥 어드레스를 유일한 값을 갖고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아는 거죠. 100대가 꼽혀있든 10대가 꼽혀있든
내가 우리 회사 내에서는 통신을 할 수 있어요. 바로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컴퓨터에서 여러분 컴퓨터로 바로 접속은 되죠. IP가 유일하니까 그때는. 자, 그건 되지만 밖에서는 못 들어온다. 왜? 요 네트워크 밖에 IP밖에 모르니까. 그럼 서버에서 보는 IP는 이 IP예요. 하지만 맥 어드레스라는 걸 달고 다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딱 가가지고 내려오면 응답을 이 10대 컴퓨터 중에 누구한테 줘야 돼요? 여기한테 내가 부른 사람한테 줘야 되죠. 그래서 그 맥 어드레스를 알기 때문에 스위치가 얘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딱 연결되어 있는 라인처럼 전화선처럼 보이는 거고 서버에다가 요청을 하면 이걸 타고 이걸 타고 이걸 타고 이걸 타고 그 서버 가서 응답을 이것 타고 이것 타고 이것 타고 이것 타고 나한테 왔어요. 그러고 딱 끊습니다. 킵 어라이브가 아니라면 킵 어라이브라고 하는 거는 계속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 우리가 채팅 같은 거 그런 킵 어라이브죠. 근데 채팅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끊어요. 그래야 서버도 부담이 없고 나도 부담이 없고. 자, 그래서 발신자는 19168 뭐라고 합시다. 우리 PC라고 합시다. PC. 그래서 이걸 이제 봉투에 이렇게 실어 보내면 여기 주소도 있죠. 뭐뭐.html 뭐 이런 식의 주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주소에 해당되는 걸 처리한 다음에 이 발신자한테 다시 돌려줘요. 쭉 돌려줍니다. 근데 돌려줄 때 어떻게 해야죠? 내용이 있죠. 자, 요건 나는 편집지를 안 실어버렸지만 그 이제 서버에서 나한테 줄 때는 편집지에다가 HTML이면 HTML, 뭐 JSON이면 JSON 이런 걸 실어서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딱 받아서 브라우저가 이 봉투를 열고 요 HTML을 보는 거예요. 그걸 이제 화면에 띄워주는 거고. 자, 그렇고요. 만약에 제가 다 지우고 서버에 로그인을 한다고 칩시다. 자, 구글 로그인을 합니다. 자,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로그인 하는데 뭘 보내죠? 아이디, 패스워드 보내죠? 자, 이걸 보낼 때 이걸 편지 봉투에다 실어서 보내나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암호화했다 하더라도 자, 중요한 내용은 어디다 보내죠? 여기 편지 봉투에는 구글닷컴이라고 써 있고, 그죠? 중요한 내용은 어디다 보내죠? 편지지에다가 적어서 보내죠. 남들이 보면 안 되니까. 이 편지지로 보내는 걸 포스트라고 부르고, 뭔가 느낌이 오죠? 옵션부를 보내는 느낌. 포스트라고 하고, 아까 주소만 딸랑 붙이는 거, 이제 요 브라우저로 치면 브라우저 주소창을 좀 확대해 보면, 이렇게 주소 입력하는 부분 있죠? 여기다 HTTP 우리가 쓰잖아요. 뭐뭐죠. 여기서 쓰는 건 이건 봉투에 쓰는 거예요. 그걸 get이라고 불러요. 주소니까 get. 내가 갖는 거죠, 그냥. 단순히. 그래서 get. 이렇게 get이라고 부르고, post라고 부르고. get하고 post는 아주 기본적이니까 아시면 돼요. 그럼 post는 밖에서 볼 수 없는 거고, get은 밖에서 다 보여요. 여기다가 제가 물음표 해가지고, id는 홍길동 뭐 이렇게 보내면, 이건 주소창이니까 보이죠? 편지 봉투에 적어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출될 수 있으니까 포스트로 보내면 여기는 없지만 주소창에는 없지만 내용이 전달되는 거예요. 편지 봉투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헤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편지 봉투에 저 뒷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뒷면 잘 안 보이는 부분에다가 뒷면에다가 제가 뭐라고 이렇게 적어 놓을 수가 있죠.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의금 보낼 때 앞에다가 축 결혼 쓰고 뒤에다가 내 이름 조그맣게 쓰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닌 겁니다. 사실 중요한데 좀 숨겨놓는 거예요. 편지지 뒤에다가 보내는 거다. 자, 쿠키하고 세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쿠키하고 세션도 똑같이 이렇게 보내는 건데 헤더에다가 싣고 보내요. 자, 로그인을 했어요. 아이디 패스워드 했는데 로그인을 성공했어요. 그죠? 성공했다고 응답이 오겠죠, 나한테. 그런 다음에 화면 리프레시 F5를 누르면 또 로그인하라고 뜨나요? 안 뜨죠. 얘는 어떻게 내가 로그인 했는지 알고 있을까요? 로그인 했던 것을 내가 이 브라우저가 컴퓨터에다가 심어놔요. 나 로그인 잘 됐어요 하고 심어놔요. 요걸 심어놓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쿠키라고 불러요. 맛있겠죠. 어쨌든 쿠키를 굽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쿠키라서 굽는다라고 부르는 거겠죠. 옛날에 우리 CD 굽는다 막 그러잖아요. CD 복사할 때. 그것처럼 쿠키를 굽는다라고 표현해요. 쿠키를 구워 놓으면 내 컴퓨터는 지금 로그인이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쿠키에 만료 기간이 있겠죠. 자동 로그인을 체크 안 했다. 그러면 브라우저 닫으면 로그인 끊겨요. 그죠? 그래서 이 브라우저 닫을 때까지만 유효한 건지 자동 로그인을 켰다 그러면 뭘 하는 거죠? 얘가 내려보내주는 요 값을 쿠키에다가 뭐 30일이면 30일 이렇게 만료일이 길겠죠. 그래서 저장을 좀 오래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우저를 껐다가 켜도 이 쿠키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쿠키의 유효 기간에 따라서 자동 로그인인지 매번 로그인인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 쿠키의 유효기간은 누가 주는 거죠? 서버가 주는 겁니다. 서버가. 그래서 서버의 도메인별 google.com 이 이름으로 해서 내 쿠키를 구워 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HTTP가 이루어지고요. 그 메소드 아까 얘기한 것 중에 get post 말씀드렸고, 자, put, patch, delete 옵션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 포스트 계열입니다. 포스트 계열인데 이 예전에는 이거밖에 없었지만 HTTP 1.1이 되면서 1.0 때는 넘어서고 1.1이 되면서 put, patch, delete 옵션스라는 게 생겼어요. 자,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자, 기억하십시오. get은 뭘 주세요예요. 자, 포스트는 뭘 저장해 주세요. 써 주세요. 자, 저 뭐 좀 읽을게요. 자, 게시글 좀 주세요. 이거고, 포스트는 뭐죠? 난 게시글 등록할게요. 그 다음 풋은 게시글 수정할게요. 패치도 마찬가지예요. 게시글 수정할게요. 그 다음 딜리트는 게시글 삭제할게요. 옵션스는 온전한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API를 만들게 되면 이 메소드로 만들게 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스테이터스 코드. 스테이트 코드는 이렇게 100번대, 200번대, 300번대, 400번대, 500번대 있어요. 그래서 100번대는 조건부 응답인데 일단 모르셔도 되고요. 꼭 알아야 되는 것만 하겠습니다. 200OK라고 부릅니다. 200OK. 그래서 응답이 성공했다라는 건 뭘로 준다고요? 나한테? 200이라고 준다고. 아까 성공했으면 응답이 온다 그랬죠? 이 응답. 그래서 200이면 성공했고요. 200번대는 다 성공입니다. 300번대는 리다이렉션이에요. 자, 응답을 일단 임시로 주고요. 나 어디로 갈 거야? 자, 구글닷컴 불렀더니 구글이 예를 들어서 뭐 doc스.google.com으로 다시 전환시키죠. 막 주소가 막 바뀌죠. 그걸 리다이렉트라 그러는데 그 리다이렉트 할 거니까 잠깐만 더 기다려줘 라고 얘기하고 옮긴 다음에 200OK 딱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300번대 304 보통 뭐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400번대는 잘못된 요청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요청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편지 봉투에 주소를 잘못 썼다거나 또는 그 권한이 없는데 내가 불렀다거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400은 이제 배드 리퀘스트라고 부르고요. 잘못된 요청. 자, 그 다음 403이 있어요. 403 포비든 금지됐죠. 뭐예요?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가 틀렸어요. 라는 뜻입니다. 네, 그거를 이렇게 신호로 주는 거예요. 403으로. 그 다음 404는 야, 이런 서버 없어요. 또는 이런 페이지가 없어요. 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뭐점 HTML이 없어요. 404 잘 아시면 되고 나머지 많지만 여러분들 관심 있는 날 읽어보십시오. 자, 500은 잘 갔는데 서버까지. 서버에서 뭔가 처리하다가 오류가 났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500 에러라고 부르죠. 그냥 500 에러. 자, 요 정도만 알고 갈게요. 그럼 요 정도만 알고 가면 HTTP 이제 우리가 할 때 훨씬 수월할 거예요. 보내는 놈이에요. 그래서 리퀘스트 점 아까 get 기억나시죠? 편지 봉투만 있는 거죠. get은. 그래서 주소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닷컴에 보내는데 자, 타임아웃을 이건 옵셔널입니다. 자, 우리가 좀 더 뒤에 우리가 GUI 할 때 제가 요 설명 좀 더 드릴게요. 자, 이거는 딕셔너리 형태죠. 키 밸류 쌍으로 파라미터를 보내는 거. 자, 요것도 나중에 배워볼게요. 타임아웃은 여기는 커넥션 타임아웃이고 요거는 리드 타임아웃이에요. 자, 커넥션은 됐는데 네트워크는 잘 됐는데 서버가 바빠서 응답을 못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커넥션 하는데 5초를 주고요. 리드 하는데 처리하는데 14초를 준 거예요. 내가 이걸 초과하면 어떻게 돼요? 타임 오버가 뜨는 거죠. 타임아웃이 뜨는 거고, 왜냐면은 프로그램이 죽었다고 판단하거든요. 사용자들은. 사용자들이 기다릴 수 있는 보통의 사용자들이 보편적으로 기다릴 수 있는 초는 보통 7초라 그래요. 책에서는. 근데 요즘에는 뭐 모르겠어요. 좀 성향이 바뀌었겠죠. 19초인가요? 네, 총 19초를 기다립니다. 19초 넘어가면 끝. 예, 근데 19초가 커넥션이 이렇게 5초 이상 걸리지 않거든요. 커넥션을 1초 만에 했는데 14초 걸렸으면 15초가 되는 거죠. 그럴 때. 그래서 타임아웃 주고 보통 저는 합쳐서 7초 이상 잘 안 줍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다시 시도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주고요. 근데 우리가 배치로 도는 이렇게 데이터 크롤하는 거는 어때요? 좀 길게 주겠죠. 사용자가 쓰는 게 아니고 기계가 계속 돌리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주고요. 이 두 줄만 아시면 돼요. 이 두 줄만 대부분 쓰고요. 어쨌든 이게 리퀘스트인데 여기에 응답은 뭘로 오죠? 사실은 리스폰스예요. 이걸 REQ라고 변수를 많이 쓰는데 사람들이 리퀘스트는 아니고 RES입니다. 리스폰스입니다. 그래서 그걸 묶어서 제가 그냥 R이라고 썼고요. 이 R.text면은 응답이 온 텍스트겠죠. 그럼 여기 뭐가 들어있을까요? 구글 같은 경우 HTML이 들어있겠죠. google.com
이렇게 딱 이렇게 보낸 거죠. 제가 주소창에 써서 딱 보내면 여기에 소스북이 자 이렇게 소스북을 이게 내려온 거예요. 서버에서 이만큼을 준 겁니다. 나한테. 정말 어렵겠죠, 분석하기. 자, 이런 걸 분석하셔야 돼요. 왜냐면 데이터들이 웬만하면 인터넷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데이터 긁어 오는 게 경우 케이스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통계청이나 우리나라 그 정부에서 주는 데이터를 오픈해 놓은 데이터를 받은 경우에는 좀 더 이거보다는 정형적이겠죠. 이거 완전 비정형이고. 자, 이걸 정형화 하셔야 돼요. 자, 이 HTML이 온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거부하는 사이트도 있어. 당연히 있죠. 뭘로 체크하냐면 제가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유저 에이전트라는 게 있어요. 아까 편지 봉투 보냈죠. 그러면은 이건 누가 실어 날라 보냈나라는 유저 에이전트라는 게 있거든요. 자 여기다가 또 써놔야겠네. 이 헤더에 이 헤더 값에 유저 에이전트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보내면 아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왔어요. 윈도우즈에서 이렇게 보낼 거고요. 핸드폰 안드로이드 폰에서 보냈으면 안드로이드에서 요청이 왔어요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게 있죠. 레퍼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레퍼러라고 하는 거 뭐냐면 내가 이걸 부르기 전에 페이지가 뭐였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퍼러가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렇죠. 네이버 이미지를 요청하면 그 네이버 페이지가 아니면 막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자기 사이트에서만 부를 때만 열어주고 싶은 거지. 이미지를 띄우게 해주고 싶은 거면 레퍼러가 네이버닷컴이면 되는 거죠. 그렇게 네이버닷컴이 아니면 이미지를 안 내려주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체크를 유저 에이전트랑 레퍼러로 합니다. 자, 우리 사이트는 모바일에서는 안 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유저 에이전트를 모바일을 다 빼버리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거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 코드 아까 했었죠. 200이면 오케이. 예, 그래서 결과가 잘 왔는지 얘가 온전한지는 어떻게 판단하면 되죠? 이걸로 판단하면 되죠. 에러가 안 났는데도 이 스테이터스 코드가 잘못된 게 올 수 있죠. 포비든 이런 게 떨어졌는데 이걸 분석하고 앉아 있으면 다 에러 나겠죠. 우리 프로그램. HTML이 아니고 거기는 에러 메시지가 내려올 거니까. 그래서 스테이터스 코드가 200일 때만 처리한다. 그렇게 프로그램 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용하는 거고. 자, 아까 쿠키 얘기했었죠. 쿠키. 제가 로그인 했을 때 로그인 했다라는 정보를 내가 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로그인을 해야지만이 그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하다라는 사이트를 내가 스크래핑 해오고 싶어요. 크롤링 해오고 싶어요. 그러면은 로그인한 그 쿠키를 브라우저에 있어요. 브라우저 어디에 있죠? 애플리케이션. 조금 키워서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쿠키라고 있죠. 자, 제 브라우저에는 어떤 쿠키가 있냐면 이런 쿠키들이 있나요? 자, 이거는 내가 구글닷컴에 있기 때문에 구글닷컴에 로그인 했다라는 이런 쿠키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는 세션 아이디라는 거고요. 아마 이거 필요할 겁니다. 로그인에. 그 사이트마다 필요한 쿠키가 있어요. 쿠키 이름은 누가 정하는 거죠? 서버가 정한다 그랬죠. 서버가 쿠키 이름이랑 기간 만료일을 줘요, 나한테. 그렇기 때문에 요 키를 알아가지고 그거를 딱 심어줘야 되는 거죠. 그거를 여기다가 쿠키에다 심어서 같이 보내야지만이 로그인 통과되고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로그인이 필요 없는 페이지에서는 그냥 이렇게 부르면 되고요. 로그인이 필요하면 이렇게 부르면 되고, 타임아웃 디폴트는 모르겠지만 타임아웃도 내가 신경 안 쓰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꽤 길 거예요, 아마 디폴트는.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헤더. 아까 유저 에이전트 얘기했죠. 유저 에이전트는 예를 들어서 모바일을 막아놨다 그러면은 강제로 내가 바꾸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페이크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헤더를 이렇게 커스텀 헤더를 이렇게 키밸류상 딕셔너리 형태로 해서 만들어서 심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퀘스트에 보낼 때 이런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이미지가 브라우저에 보이는 건 내 로컬에 있는 건 아니죠. 내 PC에 있는 건 아닌데 내 PC에다가 아예 내려받고 싶어요. 그걸 이제 자동으로 프로그램 짤 수 있죠. 이렇게 스트림 이제 추로 스트림 기억나시죠? 시냇물. 네, 스트림 추로 해야지 우리 내 PC가 안 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픈하는데 이제 요 파일 이름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쓰겠다고 라이트. 이제 요 파일 요 링크라고 불러요. URL을 이미지 링크를 다운받아서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요런 이름으로 쓰겠다. 현재 폴더에다가. 그 다음에 쓰는데 어떻게 쓰라고요? B는 뭐죠? 바이너리. 우리가 이미지나 동영상 이런 것들은 다 바이너리예요. 텍스트가 아닙니다. 우린 텍스트만 해봤죠, 지금까지. 예, 바이너리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버퍼라고 얘기했었죠.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바가지.
그 바가지가 여기서는 청크라고 해요. 청크는 뭐냐면, 자, 우리가 쌀 대박 혹시 아시나요? 세대가 달라서 쌀 대박 한 대 주세요. 그럼 쌀을 쭉 담아 다음에 위를 축 치죠. 그러면 정확하게 한 대가 되잖아요. 이거 울룩 해버리면 한 대가 아니잖아. 그럼 초가잖아요. 그래서 축 치는 거, 이걸 청크라고 해요. 이제 청크라는 말 많이 나옵니다. IT에서. 이걸 청크라고 이해하시면 아마 기억이 평생 남을 거예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 자, 그래서 청크 사이즈는 256. 256이 넘는 거는 딱 잘라내고 다음번 스트림에서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버퍼가 되는 거죠. 버퍼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청크를 이터레이트 콘텐트로 해가지고 R. 누가 제공하는 펑션이죠? 지금 R이 뭐예요? 리퀘스트에 나온 리스폰스죠. 그러니까 이 리퀘스트 안에 있는 모듈이에요. 응답 모듈, 응답의 객체가 갖고 있는 모듈, 그 펑션. 그 펑션을 이용해서 콘텐트를 이터레이터 시켜요. 이터레이터 시킨다는 말은 뭐죠? 쪼개는 거죠. 리스트 형태로 쪼개는 겁니다. 요 256 바이트 사이즈로. 그래서 쪼개가지고 다운로드 파일에서 라이트 하는 거예요. 청크 단위로 뚝뚝 쓰는 겁니다. 바이너리 걸었으니까 바이너리 형태로 쓰게 되는 거죠. 이거는 왜 그렇죠? 파일이 2기가다. 그럼 2기가짜리 메모리를 다 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버퍼를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결과를 받은 데이터를 그냥 로우 데이터, 날 데이터로 찍고 싶은데, 우리 그 메모장에 이미지 파일 열어본 적 있죠? 거기서 나온 텍스트들은 뭐죠? 로우라고 불려요. 날 데이터, 아주 날 데이터. 날 데이터? 칼날 아닙니다. 날 데이터. 그런 뜻으로 r.row라는 것도 제공한다. 자, 이 리퀘스트를 뷰티풀 서비랑 붙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수집을 할 거예요, 데이터를. 그래서 URL은 제가 정했고요. 어제 우리 정했었죠. 그 플레이스토어, 거기서 이제 유료 게임의 랭킹만 가져다가 우리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수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리퀘스트에 get해서 이 URL 주고요. 타임아웃 이거 다 디폴트로 줄 겁니다. 그 다음에 리스폰스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뷰티풀 숲에다가 걸어요. 자, 뷰티풀 숲 클래스 생성자죠? 네, 클래스 생성합니다. 인스턴스. 자, 숲이라고. 자, 그래서 리스폰스의 텍스트. 요 뭐죠? HTML. 아까 제가 보여드린 잔뜩 나오는 그 HTML을 얘한테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파서는 지금 받은 게 뭐죠? HTML이니까 HTML 파서겠죠? 제이슨도 있어요, 제이슨. 제이슨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만든 건데, 지금 내가 접속한 그 PC의 IP예요. 이건 누구의 IP죠? 스위치나 라우터의 IP겠죠? 보통 스위치나 라우터를 하나 붙여져 있으니까 나가는 IP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거 쳐보면 아마 다 이게 나올 거예요. 우리는 같은 네트워크에 묶여 있으니까. 같나요? 자, 제이슨은 이렇게 딕셔너리 형태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제이슨이면 제이슨 파서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카드 리스트. 우리가 갈 곳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파싱할 거. 잘 보십시오. 지금부터는 실습이니까. 앱 쪽에 인기 차트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유료 게임만 하기로 했었죠. 게임 여기 있네요. 게임. 이건 하위 카테고리고요. 또 인기 차트 또 눌러야 되네. 여기서, 유료 게임 여기 있네요. 좀 복잡하네, 단계가. 그래서 탑 세일링 점 페이드 여기서 우리가 부를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를 제가 지금 카드라고 그냥 임의로 이름 진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름 정하셔도 돼요. 게임이라고 쳐도 되고요. 근데 이게 실제 HTML 보면 div.card 리스트가 있어요. 자, 요거를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자, 이게 달러 붙이고 이거 jQuery 구문입니다. 이렇게 불러도 되고요. 이렇게 부르면 내가 이렇게 갖다 대보면 이렇게 색깔이 칠해지죠. 이렇게 요 부분이 지금 카드 리스트 부분이에요. 내가 지금 div라는 태그에 카드 리스트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한번 찾아볼게요. 어떻게 찾냐면 요것도 알려드릴게요. 요거 띄울 수는 아시죠? 그 콘솔 여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걸 오른쪽 눌러가지고 검사를 누릅니다. 검사를 누르면 요거에 HTML 부분이 나와요. 그럼 요 HTML 부분 위쪽으로 딱 가면 여기가 커버구나. 그죠? 커버가 이제 이미지인 거죠. 대표 이미지. 자, 우리가 이미지까지는 다운 안 받을 거예요. 그 디스크만 많이 차지하니까. 자, 요 위로 계속 가는 거예요. 위로 계속 가다 보면 열려있는 게 여기 있죠? 맞나요? 여기 카드 컨텐트네요. 카드 내용이네요. 요것도 닫아볼고요. 하나 더 위로 가볼게요. 지금 뭐 트리 형태인 거 아시겠죠? 트리 형태입니다. 여기에서 내려오고 여기서 내려와서 이게 나온 거예요. 하나 더 갔더니 드디어 카드가 나왔네요. 자, 이렇게 손을 갖다 대보면 얘는 뭐예요?
카드의 속내고요. 콘텐트 부분이고, 요 부분이 실제로 카드죠. 요 카드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 카드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요 카드라는 이름, 그 다음에 카드, 뭐가 반복되고 있죠? 카드가 반복되고 있죠. 자, 요 카드라는 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카드를 반복되고 있는 그 위가 뭐냐면, ID 카드 다시 리스트 또는 카드 리스트라고 구분이 돼 있어요. 내가 요 빛을 찾으려면 뭘로 찾을 수 있어요? DIV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태그로는 못 찾죠. 태그를 못 찾고 뭘로 찾을 수 있어요? 요 클래스 이름으로 내가 찾을 수밖에 없죠. 구분되는 게 클래스 이름밖에 없잖아.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HTML 배우면 아실 거예요. 요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CSS 클래스입니다. 스타일인데, 여기 보면 카드 리스트는 하이트는 자동으로 맞춰주고요. 맥스 하이트는 뭐 없고요. 자, 카드 리스트는 박스 사이즈는 보더 박스. 라인이 보이지 않지만 약간 라인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진 레프트라고 하는 거는 왼쪽에 요만큼 띄우고, 요만큼 지금 여기 띄워져 있죠? 요 카드와 요 카드 사이. 자, 마진 라이트는 오른쪽 띄우고. 자, 이겁니다. 정말 어렵죠? 자, 디자이너들은 이걸로 이제 포토샵에서 디자인 해가지고 HTML을 만들 때 이걸 써서 만드는 거예요. 디자이너나 퍼블리셔들은. 클래스라고 그러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래스는 앞에 점을 붙이고요. 약속입니다. 클래스는 점을 붙이고, 태그는 아무것도 안 붙여요. 그 다음 ID 부분이 있는데, ID 이꼴 하는 거는 여기서는 안 보이네요. 어쨌든 제가 어떻게 불렀죠? div라는 태그겠죠. 아무것도 앞에 안 붙어 있으니까. 태그에 점 카드 리스트예요. 그러면 카드 리스트라는 클래스죠. 점. 잘 들으세요. 이거 반복해서 안 할 거니까. 자, 이거는 이런 게 재밌으신 분은 저기 디자인이나 퍼블리셔 쪽으로 테크트리를 타셔도 됩니다. 그쪽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자, 요즘 디자이너가 다 이것까지 다 해요. 그 얘기는 다음에 조금 더 해드릴게요. 자, 어쨌든 카드 리스트 요거를 찾아와 가지고, 왜냐면 왜 찾냐면 나머지 건 다 필요 없죠. 이제 여기만 있으면 되잖아, 나한테는. 그래서 요 부분을 찾아 가지고 이 카드를 어떻게 하면 돼요? 루프 돌면 되겠죠. 이제 우리가 느낌만 보겠습니다. 카드를 루프 돌면서 한 장씩 한 장씩 요 데이터를 분석하면 빼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div의 id 보이시죠? id 카드 리스트에 카드 리스트 점 to cards 뭐 이렇게 나오죠. 자, 요 이름을 다 써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풀로. 왜냐면은 카드 리스트라고 저는 불렀지만 카드 리스트가 여기 말고 또 하나 더 있으면 둘 다 찾겠죠. 태그를. 자, 이렇게 타고 간 겁니다. 제일 위에 HTML 태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body라는 태그가 있고, 그 아래쪽에 샵 붙은 거는 id예요. 위에는 id가, 그 다음 body 컨텐트 아래, div 아래,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카드 리스트. 자, 하나 더 걸고 싶으면, 저 id 카드 리스트라고 하나 더 걸으셔도 돼요. 여기다가, 혹시 불안하시면 카드 리스트가 또 있냐. 근데 제가 이렇게 읽어봤을 때, 몇 개가 나왔어요. 랭스. 한 개밖에 안 나왔죠. 그러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거. 그래서 항상 내가 읽고자 하는 거에, 바로 부모, 위에 태그를 찾는 게 첫 번째 1순위입니다. 자, 1순위 찾아가지고, 그거 아래에 루프를 돌 거니까. 그래서 요거 아래에, 요거를 제가 A라고 한다면, 카드 리스트니까 CL이라고 할게요. CL이라고 한다면, 어디 가도 자동 완성 때문에, 예, CL. 그럼 CL 점, 여기서 또 find 할 수 있어요. find 찾아라, 뭐를, 점, 아까 카드였죠. 태그는, HTML 태그는 기억이 안 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눌러보면 엄청 많죠. 121개가 있어요. 자, 근데 플레이스토어는 어떻게 잘 만들어져 있냐면 쭉 내리면 여기서 자동으로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또 추가되죠. 딱 추가돼요. 자, 이게 다 이제 추가된 거예요. 이렇게 하고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하고 다시 읽었더니 여기 121개밖에 안 되네. 아까 제가 저장을 해놨죠, 변수로. 다시 지우고. 자, 이거 다시 변수화 하겠습니다. 잡겠습니다. 아까 담아놓은 거니까. 그 121이라는 거는 지금 다시 담는 거예요. 파인드 했더니, 예, 211개네요. 우리가 읽어야 될 거 211개인데, 자, 121개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121개로 할게요. 나중에 이걸 내리는 거는 또 셀리늄이라고 또 모듈이 있어요. 자, 이건 좀 특수한 경우에요. 쉽지 않은 사이트입니다. 분석하기에. 예, 근데 아주 어려운 사이트도 아니고요. 쉬운 사이트도 아니에요. 적절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딱
연습하기 딱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 거예요. 뭐 다른 책 같은 거 보면 뭐 기상청 무슨 이런 거 간단한 것들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이 정도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재밌고 나중에 또 우리가 또 실제로 분석도 해볼 거니까 이 데이터를.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는 차원에서. 자, 소스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는 브라우저 기능을 써서 태그를 접근했지만 이제는 뷰티풀 숲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하고 숲이라는 변수에다 담았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런 HTML을 얘 파서가 파싱한 다음에 나한테 줬겠죠. 그죠? 아주 편하게 내가 분석 파싱할 수 있도록. 그런 다음에 숲에 셀렉트라는 펑션 써가지고 아까 좀 전에 제가 해봤던 거 그거를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는 카드 리스트라는 태그가 왔겠죠. 어떤 단계예요? 아까 제가 요 단계가 된 거죠. 그죠? 네, 요 단계. 여러분들 한번 요거 한 번씩 해보시면 돼요. 먼저. 그래가지고 항상 어떻게 하냐면 요걸 먼저 하고요. 여기서 태그를 뽑아냅니다. 요 내가 변수로 잡을 태그들을 뽑아내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붙이는 거죠. 근데 이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딕셔너리화 합니다. 또 나중에는. 왜냐면은 플레이스토어가 한 1, 2년에 한 번씩 리뉴얼을 해요. 리뉴얼하면 어떻게 되죠? HTML도 다 바뀌겠죠. 그럴 때는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다시 만드는데 크게 많이 안 뒤집어지니까 구조는 요 이름만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 이름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겠죠, 나중에. 왜냐면 돌다가 리뉴얼하고 나면 안 돌잖아요. 그럼 에러 펑 나면 요 부분이 거의 문제고요. 다시 HTML 구조를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걸 한 다음에 요 get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 카드 리스트는 지금 요 태그를 갖고 온 거예요. 어떤 태그? 요 태그. 좀 전에 카드 리스트라고 했던 요 태그. 요 태그. 지금 열려있는 요 태그입니다. 요 태그를 갖고 온 거예요. 요만큼을. 그래서 요 태그에 get 하면은 어트리뷰트를 갖고 오는 건데, 어트리뷰트라고 제가 말하는 거는 요걸 태그라 그랬죠? 전문 용어로 얘도 XML이거든요. XML 구조라고 하는데, XHTML인 거죠. 그러니까 HTML은 태그랑 이런 어트리뷰트가 있습니다. 어트리뷰트. 여기서는 어트리뷰트가 되게 많네요. 클래스라는 어트리뷰트 있고요. 데이터, 커먼, 커버, 타입, CSS라는 어트리뷰트가 있고요. 자, 느낌 오시죠? 어트리뷰트는 뭐 이꼴 쌍따옴표 이렇게 돼 있죠. 요 클래스도 뭐예요? 그러면 어트리뷰트고. 요 스타일이라는 것도 뭐예요? 어트리뷰트예요. 그리고 요 태그는 HTML에서는 태그라 부르고 다른 데서는 엘리먼트라고 부릅니다. 자, 용어. 정말 용어 많죠. 자, 그래서 어트리뷰트를 가져오는 게 get이에요. 자, 그래서 get 클래스 하면은 뭘 갖고 오죠? 요걸 갖고 오겠다. 그죠? 요 부분. 요게 클래스예요. 자, 그렇게 하고 요 카드 리스트를 이치로 돌려버렸네요. 자, 돌려가지고 카드 리스트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안 돌겠죠. 사실은 하나가 아닐 경우에는 이렇게 누징 루프로 도는 거고, 사실 여긴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바로 뭘 돌리면 돼요. 근데 다 어레이로 옵니다. 셀렉트는 안타깝게도 다 어레이로 오기 때문에 이렇게 코딩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이거를 다르게 돌리고 싶으면, 다르게 하고 싶으면 제가 비교 구문을 한번 써볼게요. 카드 리스트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0번째밖에 없겠죠. 0번째를 가지고 select. 자, 이거랑 같은 거예요. 자, 요 카드라는 거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카드 리스트에 요 카드 리스트 요거죠. 요거의 아래쪽에 카드라는 걸 가져와라 이 뜻이에요. 그럼 요걸 가져오는 거죠. 자, 카드가 지금 몇 개 있어요. 그럼 n개가 있죠? 예, n개 있으니까 루프 돈 거예요. 자, 이걸 한번 해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요? 우리가 한번 짜봅시다. 요 부분을. 자, 뷰티풀 숲을 이걸 쓰려면은 뭐뭐 필요하죠? 지금 뷰티풀 숲이랑 뭐가 필요해요? 리퀘스트랑 두 개를 임포트 해야겠다. 자, 임포트 하는 건 아까 우리 해봤어요. 여기서 깔아가지고. 그래서 여기 갖고 올게요. 귀찮으니까. 자, 먼저 파일 만들겠습니다. 자, 파일을 제가 여기다가 제일 위에 헬로 바로 아래에다 만들게요. 여기다가 플레이스토어 페이드, 플레이 언더바 페이드 언더바 파서겠죠. 너무 길게 잡았는데 어쨌든 자, 이렇게 그냥 썼어요. 그런 다음에 임포트 했어요. 뷰티풀 숲. 자, 나 이 뷰티풀 숲 쓰기가 너무 길어요. 싫어요. 못 외우겠어요. 하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as 뭐 bs 이렇게 하시면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new 뷰티풀 숲 해도 되는데 이렇게
불러도 되지만 as를 붙이면 별명이니까 bs라고 불러도 됩니다. 이렇게 bs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합시다. 정석대로 하고, 왜냐면 bs가 뭔지 나중에 소스 헷갈리니까 보통은 이렇게 공식적으로 다 써줘요. 자, 그 다음에 리퀘스트는 그냥 쓸게요. import request 두 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소스 그대로 여러분들은 하나씩 보시면서 쳐보시면서 이해를 하려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지 마시고. 자, 주소는 어디 있어요? 제가 아까 다 뽑아놨죠. 네, 이게 전처리의 한 과정입니다. 이것도. 왜냐면 사이트를 분석해야지 그 사이트를 내가 파싱해 올 거 아니에요. 긁어 올 거 아니에요. 스크래핑, 크롤링 이런 말 쓰는데 그걸 해올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주소는 이렇게 변수화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무료 사이트 구분할 만약 파싱해 온다. 무료 게임 리스트 랭킹을 갖고 온다 했을 때는 주소만 다르겠죠. 똑같이 만들었을 거니까. 그럼 이 주소만 바꾸고 또 할 수 있으니까 모듈화를 시킬 수 있겠다 나중에.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리퀘스트 get URL 요거 URL 갖고 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한번 하고 한번 봅시다. 어떻게 나오는지. 이 리스폰스에 그걸 하나 찍어 볼게요. 리스폰스.텍스트라 그랬죠 아까 받았던 거. 응답 텍스트. 자, 요거를 한번 여기서 실행해 볼게요. 좀 많이 나올 거니까 잔뜩. 여기 어디로 바꾼 거지? 자, cd 마이너스 하면은 제가 cd 하기 전으로 돌아갑니다. 피스토리 백이에요. 파이썬 뭐 외워요? 플레이 페이드 파서 플레이. 네,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URL lib 했을 때는 한글이 UTF-8로 나오니까 3바이트씩 막 나오고 막 그랬었죠. 리퀘스트는 그런 현상은 없어요. 그래서 그럼 URL lib로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UTF-8로 뭐 해주면 돼요? 인코딩 해주면 되죠. 여러분들 윈도우 오면은 CP94로 디코딩 해주면 되죠. 자, 그걸 리퀘스트는 해주는 거예요. 아, 너무 길어서 못 보겠네요. 자, 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습니다. 자, 이게 다 메모리에 올라갔고요, 벌써. 이거는 이제 막을게요. 또 부르면 화면이 작살나니까. 자, 뷰티풀 숲 한 다음에 제가 이걸 내려볼게요. 단계적으로 해봅시다. 자, 숲은 이제 파서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숲을 읽을 수는 없겠죠. 숲을 읽으면은 주소값이 나올 거고. 제가 요까지만 해볼게요. 자, 숲을 셀렉트 해가지고 카드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 카드 리스트를 한번 찍어볼까요? 이것도 객체일 텐데 인스턴스 그냥 주소가 나올 수도 있는데 요것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내용이 나오네요. 투스트링 구현해 놓은 거죠. 뭘 구현해 놓은 거죠? 요 숲의 셀렉트에 응답되는 요 카드 리스트라는 엘리먼트는 뭘 해놓은 거야? 이걸 해놓은 거죠. 구현을 해놓은 겁니다. 잘 고맙네요. 자, 이 외부 모듈 쓸 맛이 나는 거죠. 내가 직접 안 해도 되니까. 자, 그러면은 아까 그렇게 길던 게 아직도 기네요. 그 리스트 부분만 갖고 왔는데도 못 찾겠습니다. 꾀꼬리. 자, 그렇게 해놓고 요번에는 클래스만 한번. 클래스는 여기 있으니까 어트리뷰트는 간단하니까 찍기 편할 거예요. 지금 제가 요것만 갖고 오고 싶은 거예요. 요것만. 그래서 요거랑 일단 클래스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했더니 리스트 오브젝트인데 해서 노 어트리뷰트. 자, 제가 아까 뭘로 온다 그랬죠? 항상 안타깝게도 어레이 리스트로 온다 그랬죠? 그럼 뭘로 해야 돼요? 카드 리스트에 0번째만 해야겠죠. 그리고 랭스도 구할 수 있겠다. len 카드. 이 태그가 몇 개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랭스는. 자, 이렇게 했더니 한 개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요런 거가 있더라. 자, 값이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띄어쓰기 단위로 쪼개져서 왔죠, 나한테. 그래서 참 좋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좋아요. 자,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엑시트 끄고 제가 하는데 이 HTML을 읽기는 힘드니까 제가 일단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클리어하고. 자, 카드가 몇 개 있죠? 121개 정도 보이죠? 네. 그래서 요거 카드에 랭스 한번 찍어 볼게요. 렌트 렌 카드. 이렇게 해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위에 찍었죠. 60개밖에 안 줬네요. 자, 브라우저에서 읽을 때는 처음에 최초가 그럼 60개죠. 그 다음에 스크롤을 내려야지 붙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됐네요. 우리는 붙고 하는 거는 일단 빼고 60개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 한번 일단 코딩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여기 코딩 다 하신 분들은 뭘 하나 읽어보냐면, 자, 카드에, 게임에 뭘 읽어볼까요? 제목 읽어볼까요? 제목? 요 부분. 자, 오른쪽 눌러서 검사하면, 자, 제가 제목을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힘든 요 회사 이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요 제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구조를 보면, 자, 카드부터 시작해야 되죠? 카드. 자, 카드는 여기네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왜냐면 카드 리스트까지 내가 갖고 와서 거기서 루프를 돌려가지고 카드를 갖고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내가 리스트로 갖고 온 거야. 그럼 카드 아래에, 카드 콘텐트에, 그 카드 클릭 이렇게 따라가야 되겠죠. 카드 점, 뭐 하면 되죠? 내가 어떤 태그를 찾고 싶어. 지금 뭘 찾아야 돼요, 우리가? 요 타이틀까지 와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뭘 하면 돼? 이 태그를 찾는 거죠, 이 부분을. 찾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셀렉트라고 한다고. 셀렉트인데, 태그 이름이 뭐예요? A. 태그 이름이 A고요. 클래스가 뭐예요? 타이틀이네요. 점 타이틀. 이렇게 하면 되죠. 루프 돌면서 한 개씩 처리하니까 한 개만 나올 거예요. 여기는 타이틀이 한 개만. 자, 그거 점 뭐죠? 값을 읽고 싶으면 텍스트. 이것도 셀렉트도 뭐가 온다고요? 리스트로 온다 그랬죠? 하나지만 리스트로 오니까 0번째. 제가 조금 아깝다깝다가 했죠. 자, 벌써 이제 타이틀을 구해왔습니다. 요거 쭉 구해왔어요. 하나만 더 갖고 와볼까요? 요 회사의 이름 서브 타이틀 컨테이너의 서브 타이틀이에요. 그죠? 그럼 A 태그의 서브 타이틀 요거의 텍스트를 가져오면 되겠다. 네, 그러면은 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타이틀을 읽었고요. 변수로 뺄게요. 타이틀, 게임 타이틀이라고 하고. 자, 이것도 펑션으로 빼면 좋겠죠. 자, 타이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컴퍼니니까 컴프라고 할게요. 컴프는 똑같이 쓰는데, A 태그에 뭐였어요? 여기, 서브 타이틀, 그죠? 서브 타이틀. 여기서 컴프도 한번 같이 찍어볼게요.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래스, 리스트. 제가 엑시트 걸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자, 타이틀 적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적었어요. 요거를, 요렇게 싸볼까요? 리스트로 싸볼까? 좀 잘 보이게. 자, 이랬더니, 자, 타이틀, 제목이랑, 뭐죠? 요걸 갖고 왔어요. 자, 요런 거 할 때, 전처리 할 때, 나중에 요런 스페이스 때문에 애먹습니다. 뒤에 스페이스 붙은 거. 이거는 왜 붙냐면, HTML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스페이스 붙도록.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스트립 하면 되는데, 원래는 값이 없을 때도 스트립 하면 또 에러 나요. 그래서 스트립, 그 처리는 또 다음 시간에 해보고. 깔끔하게 들어왔죠. 그래서 이렇게 갖고 와도 되고, 아까 같은 경우는 이 텍스트보다 텍스트는 변화가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회사 이름이 되게 길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조금 나오고 점점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그 데이터는 잘못된 데이터죠. 그 원천 데이터 자체가. 그럼 뭘 갖고 오면 돼요? 요걸 갖고 오면 되죠. 타이틀. 맞나요? 이 타이틀은 뭐죠? 어트리뷰트. 어트리뷰트 갖고 오는 명령이 있었잖아. 이거 대신에 똑같이 할 건데요. 셀렉트를 하는 게 아니고, 셀렉트 해가지고 요거에 뭘 갖고 오면 되죠? get 타이틀 하면 되죠. 요 태그에 요 태그를 갖고 왔어요. 여기까지가 태그였죠? 태그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어트리뷰트로 타이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나오죠. 똑같이 나오지만 훼손되지 않은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없고 이것도 훼손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요거 치고 들어가면은 원본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본이 있어요. 그 원본 안에는 완전한 이름이 다 있겠죠. 상세 페이지니까. 상세 페이지니까 여기는 동영상 링크도 있고요.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크롤을 하냐면
처음 이 페이지 다 읽었죠. 카드 다 읽은 다음에 각각 루프 돌면서 들어갑니다. 왜? 이 주소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측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A 타이틀의 앵크 태그가 뭐예요?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앵크 태그에 있는 href가 주소입니다. 자, 볼까요? 요걸 누르고 가잖아. 이걸로 가니까 여기에 조금 키우면, 자, href 스토어의 앱의 디테일 요 값 있죠. 여기 href 어트리뷰트 자리에 있는 거. 그러면은 여기서 구글닷컴 밑에부터거든요. 구글닷컴은 생략됐고요. 앞에 구글닷컴 붙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 스토어의 앱의 디테일스 요 페이지 가면 뭐가 있어요? 이 정보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카드 개수만큼 루프 돌면서 다시 이 페이지로 또 가야 돼요. 요걸 또 타야 되는 거죠. 요걸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루프를 돌면서 그 페이지로 들어가면서 그 페이지 들어가서 데이터를 하나씩 완전한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예요. 리스트에는 많은 데이터가 없으니까. 아니, 들어갔다 나오게 하셔도 되고, 그건 프로그램 짜기 나름이에요, 내가. 자, 여기 카드라고 부르니까 게임이 한 10개 있다, N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게임 1, 게임 2, 게임 3 이렇게 있죠. 그럼 요거에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요. 동영상 정보도 없고요. 원본 이미지도 없고, 그러니까 요거가 아까 갖고 있던 A 태그에 우리가 클래스 타이틀이라고 했던 그 태그에 뭐가 있죠? href라고 하는 주소가 있어요. 그죠? 그럼 이 주소를 이용해서 내가 또 뷰티풀 숲에 request.get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요쪽으로 가는 거예요. request.get 뭐만큼? 요 개수만큼 들어가서,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뭐만 수집하면 돼요? 여기서 주소만 수집하면 되겠죠. 주소만 수집해서 어디다 담아? 리스트에 쭉 담아 놓겠죠. 그럼 리스트 루프 돌면서 페이지 이동하고 파싱하고, 파싱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짓입니다. 이 부분.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거 다 했으면 두 번째 거 또 페이지 이동하고 파싱하고, 이걸 수도 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서 아까 제가 크롬 익스텐션으로 읽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스크롤 내리면서 데이터 모으는, 그거는 크롬 익스텐션에서 내려놓고, 그 다음에 딱 서버에다 올리는 건 뭐만 올리겠어요? 이 주소의 목록만 올리겠죠. 그럼 서버에서 이 주소의 목록을 받아서 파이썬으로 이걸 돌리면 되는 거죠. 자, 이건 나중에 우리가 데이터 수집이라는 교과에서 해볼 거고요. 데이터 수집이 데이터 분석의 처음이니까 그때 한번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